센터 드라이브란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개조하는 키트로서 자전거 구동축인 크랭크축을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하여 어시스트함으로써 일반 자전거의 속도보다 2배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컨버전 키트입니다. 센터 모터, 센터 드라이브를 구동하는 BLCD 모터입니다.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비버스 케이블, 간단한 방수단자 연결로 구성되어 고장 시 전기적인 지식이 없어도 신속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모터 커팅 브레이크 레버, 브레이크를 잡을 때 모터가 멈추도록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레버입니다. LCD 계기판,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 잔량, 속도, 주행 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스로틀, 언덕길 출발 혹은 평지 출발 시 사용하면 페달을 돌리지 않아도 모터가 고동되는 스쿠터의 악셀레이터 기능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부품으로서 자동차로 말하면 휘발유와 같은 기능입니다. 세계 최고의 국산 배터리, 삼성 SDI, LG화학 제품입니다.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는 3가지 타입이 있는데 MTB 사용자를 위한 물통 게이지에 장착하는 방식과 일반 생활차나 미니벨로에 장착하는 렉 방식,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와 렉 방식 장착에 어려운 자전거에는 시트 튜브 거치 방식이 있습니다. 기타 대용량의 배터리는 가방 타입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전거의 구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체인링, 크랭크암, 체인링 커버, 모터 고정 브라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드라이브를 장착하기에 앞서 기존 자전거의 크랭크를 크랭크 풀러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풀러보겠습니다. 기존에 크랭크 마개가 있다면 일자리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 후에는 15mm 복사할 렌치를 이용해서 크랭크 볼트를 제거합니다. 볼트 제거 후에는 크랭크 풀러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크랭크를 풀러야 합니다. 이제 맞은편 크랭크도 풀어보겠습니다. 크랭크 볼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양쪽 크랭크를 다 풀었습니다. 다음으로 비비 렌치를 이용해서 비비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비비는 일반 라사와는 달리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야 풀립니다. 다음으로 맞은편 비비 캡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비비의 왼쪽 캡은 일반 나사와 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비비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이어서 센터 모터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센터 드라이브는 자전거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넣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밀어넣으신 다음에 자전거에 잘 밀착되게 하기 위해서 고무망치로 살살 두드려서 밀착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센터 모터를 자전거에 완전히 고정하기 위해서 자전거 왼쪽 편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센터 모터를 완전히 고정하기 위해서는 고정 브라켓 너트, 고정 볼트가 있어야 합니다. 고정 브라켓을 장착하실 때는 돌기가 나와 있는 부분을
자전거의 비비쉘 부분 쪽으로 향해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센터 모터를 자전거 차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고정 볼트를 5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고정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고정 브라켓 너트를 이용해서 센터 모터를 자전거에 완전히 고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 브라켓을 장착하신 후에 일자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해서 단단히 조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정 브라켓 너트를 이용해서 또 한 번 단단히 조여줍니다. 이로써 센터 모터가 자전거에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센터 모터가 완전히 고정되었으면 이어서 체인링을 센터 모터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체인링은 보시는 것 같이 한쪽 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튀어나온 쪽이 자전거의 바깥쪽, 즉 오른쪽으로 장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인링을 꽂아 주시고 체인링 고정 볼트를 4mm 렌치를 이용해서 잠궈 보겠습니다. 체인링을 센터 모터에 완전히 장착하셨으면 체인링 커버를 체인링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장착하시기 전에 체인을 우선 체인링에 걸어 주시고요. 체인링 커버를 체인링에 끼워 주시고 볼트로 맞은편에서 고정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센터 드라이브 장착이 60% 끝났습니다. 이어서 LCD 계기판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제 핸들바에 LCD 계기판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LCD 계기판을 장착하기에 앞서 기존에 달려있던 그립과 브레이크 레버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레버는 브레이크 레버 볼트에 맞는 렌치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케이블도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 브레이크 레버에 케이블 어저스터의 홈을 보시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맞춰 주십니다. 맞추신 다음에 케이블을 당겨서 홈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이어서 모터 정지 브레이크 레버와 LCD 계기판 그리고 스로틀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장착하시는 순서는 우선 LCD 계기판을 먼저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레버를 꽂아 주시고 다 꽂으셨으면 각 부위에 맞는 육각 렌치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LCD 계기판의 고정 볼트를 탑승 시 보기 편한 각도에 맞춰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로틀 고정 볼트를 조여보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브레이크 레버를 조여보겠습니다. 오른쪽 브레이크는 또 같은 방식으로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EB버스 케이블입니다. EB버스 케이블은 두 개의 브레이크 단자, 스로틀 단자, LCD 계기판 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B버스 케이블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EB버스 케이블에 브레이크 케이블을 먼저 연결할 건데, 보시는 것 같이 브레이크 케이블은 3핀입니다. 스로틀 케이블 역시 3핀인데, 스로틀 케이블은 수 단자, 그리고 브레이크 케이블은 암 단자입니다. 구분해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장착하실 때는 각 단자마다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가 서로 맞게 이렇게 장착하시고 방수 캡을 이렇게 조여주셔서 고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핀 LCD 계기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연결이 끝나셨으면 지저분한 선을 보기 좋게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 케이블과 EB버스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이거 역시 위에서 하셨던 것처럼 화살표 방향을 맞춰서 장착해 줍니다. 이로써 EB버스 케이블 장착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스피드 센서 케이블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센서 케이블도 EB버스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서로 마주보기 위해서 장착하신 후에 방수 케이블로 고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스피드 센서를 체인스에 고정해 줘야 하는데, 적당한 위치에 닿도록 케이블을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속도계 센서 자석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석의 위치는 속도계 센서와 약 5m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격이 약간 떨어지게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스피드 케이블 단자 연결이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배터리 단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단자 역시 EB버스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서로 마주보게 꽂으시면 장착이 끝납니다. 센터 드라이브 장착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랭크암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풀렀던 크랭크 볼트를 이용해서 다시 잠가 주시면 됩니다. 잠그실 때는 15mm 복사할 렌치를 이용해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맞은편도 장착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센터 드라이브용 배터리는 원통형, 렉 방식, 시트 튜브 거치 방식 3개가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다음과 같은 모양인데, 배터리 충전 시 이동을 할 경우 겉표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 안쪽에 보시면 탈 부착 시 손잡이 거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 홈에 손을 넣어서 들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기입니다. 손가락으로 이곳을 눌러보셔서 불이 5개가 다 들어와 있으면 충전이 다 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다음에 뒷면으로 돌려보시면 배터리 전원 온오프 스위치와 모터에서 올라오는 전원 케이블과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에 방수 마개를 열면 DC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이곳에 충전 단자를 연결하시고 충전하시면 됩니다. 렉 방식의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생활용 자전거에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로서 후미등이 장착되어 있고
전원 온오프 스위치, CD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기입니다. 불이 4개가 다 들어와 있으면 충전이 다 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시트 튜브용 배터리입니다. 물통 게이지가 없어서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생활용 자전거에 렉 방식의 배터리를 장착하지 못할 경우에 부착하는 배터리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미등 전등 램프가 있고 전원 충전 상태를 표시하는 등이 있습니다. 뒤집어 보시면 전원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이 부분은 배터리 전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에 포착되어 있는 물통 게이지에 나사 2개를 풀어줍니다. 다음은 제공된 배터리 거치대를 물통 게이지에 장착한 후에 방금 풀었던 볼트로 다시 조여줍니다. 조여주신 후 거치대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으로써 거치대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거치대 장착이 완료되었으면 물통형 원통 배터리를 거치대에 맞춰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용 자전거에 장착하는 렉 방식 배터리의 렉입니다. 일반 기존 자전거의 짐바지라고도 불리는데 이 부분을 자전거의 뒷바퀴 쪽에 장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자전거에 보시면 행어 있는 부분에 렉의 오른쪽 구멍을 맞추신 후에 5mm 나사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맞추시고 5mm 나사를 돌려주시면 장착이 완성됩니다. 생활용 여성용 자전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렉을 1차적으로 장착하시고 앞에 고정 브라켓 부분의 구멍을 확인하신 후 십자 드라이버로 볼트와 너트를 고정시켜 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렉에 구멍을 맞춘 후 볼트와 너트를 고정시켜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배터리 충전 시에는 충전기 LED에 붉은색으로 점등됩니다. 이후 녹색으로 변하면 배터리 충전이 완료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센터 드라이브 장착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작동법과 주의사항들을 끝으로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CD 계기판은 전기 자전거의 모든 전기적인 신호를 사용자가 수시로 볼 수 있는 일종의 계기판 같은 것입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이곳이 전원 스위치이고 여기는 모드 스위치입니다. 모터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자전거 속도계의 기능인 주행거리, 누적거리, 바퀴 사이즈, 시계를 세팅하는 기능입니다. 여기는 배터리 현재의 잔량을 표시해주는 배터리 잔량 게이지이며 5개의 막대로 표시되는데 막대가 한 칸이 남으면 충전을 해 주어야 하며 겨울철에는 3-4개 정도 충전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이고 왼편에 가장 큰 숫자가 보이는 곳은 모터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1단은 저속이며 5단 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여기는 현재의 주행 속도와 최고 속도를 표시하고 사람 모양의 그림은 산책 모드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갈 때 선택하는 모드입니다. 시속 6km로 고정되어 있으며 절대 이 모드에서는 자전거를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맨 아래는 누적 주행거리와 일일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스로틀은 이렇게 오토바이 엑셀처럼 몸쪽으로 당기면 모터가 구동되면서 전진하게 됩니다. 스로틀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으니
출발 시 혹은 언덕길 출발 시 정말 페달링이 힘들 때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센터 드라이브 장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 수시로 점검하여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